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요즘 아이 문제로 시댁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있던 일로 이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은행을 다니신 아버지와 중학교 선생님이시던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평범하게 여중여고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2년 정도 다녀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석사와 박사를 거쳐서 교수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런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기회는 정말 드물었어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답답하게 여긴 선배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유머러스한 성격의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말이 잘 통해서 금방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단순히 취미뿐만 취향, 나아가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당시 소규모 광고회사의 PD로 일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이 먼저 저에게 함께 살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 상황 때문에 남편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계셨거든요. 시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건 남편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국가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보조금과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5살 터울의 누나는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남편네 집이 어렵게 된 건 다 신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가족들을 들들볶아 시부모님은 그나마 한 채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삼아 대출을 받아주셨대요. 그런데 그 돈을 신우는 사업이 아닌 어떤 남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고 그 이후로 남편은 신우하고 거의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댁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반대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3개월 만에 저희 둘을 인정해 주셨어요. 딸이 없는 집에 시집가서 힘들까 걱정하신 친정 아버지가 2억짜리 빌라와 혼수도 해주셨고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1,300만 원이 전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남편을 원망하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바로 아이 문제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뜬금없이 저희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공부도 더 해야 하고 남편 수입도 넉넉치 않아 천천히 가지려고 한다니까. 시모가 혀를 차며 아이들은 다 지 먹을 목숨 갖고 태어난다며 하루빨리 가지라고 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놈의 강아지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건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갖다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시모한테 뭐라고 해서 참고 있었고요. 참고로 그 강아지는 제가 23살부터 키워온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그 이후로 약 1년 넘게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통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하루는 제가 말라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제 탓을 하다가 또 하루는 저놈의 개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난리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론은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과 남편 모두 크게 실망을 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공부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속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앞으로 더 즐겁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단지 기분이 나빴던 건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던 시댁이 막상 남편이 원인으로 나오니까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겠냐며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지만요. 그 이후로 별일 없이 잘 지내던 저희에게 시댁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임신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신우가 임신 6개월이라니 온 가족이 기절할 일이었어요. 엄하신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지우라고 할 게 뻔해서 일부러 숨겼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딨냐고 시부모님이 다그치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말로는 몇 달 전 인터넷 채팅에서 10살 이상 차이 나는 20대 연하남을 알게 되었대요. 처음 몇 번 만나서 술 마신 게 전부인데 아무래도 그때 생긴 것 같다고요. 문제는 남자 쪽에서 그게 자기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자기예요도 자기는 체인 못 진다고 발뺌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시부모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배가 너무 불러서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을 시킬 수도 없으니 저희 부부더러 키우래요. 저희는 어차피 아이도 못 가지니까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않냐면서요. 남편을 쳐다보니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같은 여자로서 신우 앞길 생각해서라도 가족끼리 도와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핏줄을 남에게 주냐며 그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될 말이라고 저한테 마음을 고쳐먹으라더군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시부모님이야말로 마음 고쳐두시라고 악을 쓰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별이가 반갑다고 꼬리치며 저에게 달려오는데 제 기분 알아주는 건 별이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갔다 집에 오니 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혹시 먼저 퇴근해 산책이라도 시키고 있나 싶어서 전화하니 남편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 있더라고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어서 별이가 집에 없는데 혹시 짐작 가는 거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집에 뭘 두고 간 것 같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려줬다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빌라 사무실에 뛰어가 CCTV 확인을 요청하니 경찰 없이는 못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어떤 나이든 여자분이 저희 강아지 안고 가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여기 빌라 단지가 크지 않고 제가 매일 별이를 산책시키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희 강아지를 알거든요. 시모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니네 엄마가 우리 별이 데리고 나갔다고 빨리 전화해보라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동네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가 그까짓 개가 뭐라고 시모를 도둑 취급하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부를 거냐고 맞붙었어요. 경찰 소리가 나오니까 시모가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래, 그 개 내가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한테 정 떼고 애 키울 준비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여자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우리 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다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니네 엄마가 우리 별이 갖다 버렸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그럴 리가 있냐면서 지금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밤을 보낸 건지도 모를 만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동네만 이잡듯 뒤지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먹으며 출근 준비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더 설명하기도 싫고 말 한마디도 섞기 싫어서 그냥 이혼하자 소리만 두세 번 더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부모님이 집으로 왔어요. 시아버지는 일단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덧붙이기를 네가 평소에 하도 그놈의 개만 끌어안고 도니까 시모가 그런 것 같다고. 어차피 그 개는 이제 없어졌고 이제 사람한테 정붙이고 살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개 키울 정성이면 애를 키우라는 말은 신우의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제가 미쳤냐고 제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대꾸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조카인데 왜 남의 자식이냐면서 시댁 형편도 어렵고 신우도 적골인데?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친자식처럼 키워보자고 하더라고요.
별이한테 하는 것만큼만 하면 충분하다고요. 다 한 통속이라는 생각에 정말 열받아서 그게 니들 핏줄이지 내 핏줄이냐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가 너 지금 니들이라고 그랬냐면서 저더러 돌았냐고 아주 그게 하나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냐며 미쳤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그래 잘난 니들 가족끼리 실컷 키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도 이제 자기 집 욕한다고 난리더군요. 제가 당장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요. 남편은 곧 죽어도 이게 왜 네 집이냐며 안 나가고 버티더라고요. 이 집은 엄연히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증여해준 집인데 말이에요.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모르냐고 헛소리해대길래 증여는 아니라고 제가 실컷 비아냥거리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선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동물병원이었어요. 유기견인 줄 알았는데 인식칩이 있어서 찍어보니 저희 별이라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병원으로 향했더니 꼬질꼬질해진 별이가 저를 보고 반갑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요. 여행 가방에 남편 짐을 다 싸서 현관 밖에 내놨어요. 그걸 확인한 남편이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 말고는 다 해주겠다면서 한 번만 봐달래요. 그러더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별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면서요. 남편은 그게 본인일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별이라고 너 하나 골랐다가 쓰레기가 줄줄이 딸려와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이라고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저더러 나쁜 여자라고 욕을 하다가 또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 짜는 남편을 보니 우습기 그지없네요. 시부모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저더러 어떻게 개 한 마리 때문에 이혼을 하냐며 제발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신우도 애는 자기가 키울 거니까 제발 지 동생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나요? 지금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고 모든 면에서 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혼은 금방 성립될 거예요. 일단 또 별이한테 해코지 할까봐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하나씩 정리하려고요. 걔만도 못한 자식들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오히려 걔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함부로 그 말을 못 쓰겠어요. 신우와 연을 끊듯이 살던 건 사실이었어요. 신우의 허치 때문에 집안 살림 쫄딱 말아먹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한 이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신우의 아이를 못 키워서 안달일까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병원에서 무정란 판정을 받으니 그나마 자기 핏줄이 섞여있는 아이라고 아예 생판 모르는 아이를 입양해 오는 것보다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호적에 올려서 키우고 싶어 할 정도로 의욕 넘치던 전 남편이 과연 이혼 후에도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인 것처럼 행동할지 참 궁금하네요. 별이가 평생 제 곁을 지켜주지 못할 거란 건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살바해야 별이가 제 곁을 지켜주는 동안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남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신우의 이간질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취업 전까지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신우는 그 학원 상담실장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점심 몇 번 같이 먹다가 신우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고
그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사실 둘이 남매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소개해서 막연히 지인이겠거니 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3-4번쯤 만났을 무렵 신우와 남매 사이라고 남편이 말해줘서 알았네요. 제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하니 신우가 제가 누나 있는 남자를 안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래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이미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따졌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좀 알아가고 싶었던 반면 남편은 가능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의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이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의 짧다면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남편은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양가 어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둘이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셨고 남편도 신우에게 2천만 원을 더 빌려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반반 부담했고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1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시모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라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결혼식을 미뤄야 할지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주변 사람들은 받아놓은 날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신우의 의견을 물었더니 신우가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누나가 그러는데 제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결혼식은 이미 돈도 다 냈으니까 해야겠다고 제가 우겼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술주정을 듣고 있는데 열불이 나서 결국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에게 왜 도대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말을 하시냐 하니 제가 했던 말들이 자기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한 애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열을 내냐고 저더러 진정하라더군요. 결국 다음날 남편과 다시 만나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금이라도 결혼 없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 누나가 원래 그렇게 남의 말에 살을 잘 붙인다면서 자기가 좀 더 걸러서 듣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남편에게 혼주 자리에 누가 앉기로 했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누나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자기 동생 결혼식인데 생각하고 더 알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세상에 결혼도 안 한 신우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올림머리하고 식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혼주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황당해서 뭐라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했습니다. 자기가 저희 결혼할 때 2천만 원이나 대줬고 시모도 안 계시니 자기가 시모 노릇을 해야겠다고요. 곧 시기 시작인데 그걸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결국 신우 뜻대로 신우가 혼주석에 앉아서 결혼식 올렸습니다. 화촉점화도 신우가 했고요. 멀쩡하게 시이모님도 시고모님도 다 살아계시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시이모님, 시고모님 전부 다 자기한테 부탁을 안 했을 뿐이지 당연히 친척 중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신우가 떡하니 앉아있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우가 던져주는 밤 대추까지 받으며 패백도 끝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쑥덕거리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데 신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손님들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신우가 남편 키워서 장가 보내는 줄 알겠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신우는 슬슬 이것저것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드라마에도 안 나올 시모 노릇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은 전화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를 하래요. 보고는 무슨 보고냐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은 신우에게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다 자기도 지쳤는지 며칠 안 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전화를 안 하니까 이제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저희에게 아무 때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 다 전화라도 안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신우가 아기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선물로 들어온 아기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가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남자애한테 핑크색을 입혀? 남자애가 여자 옷 입으면 출세 못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 좀 쓰고 생각 좀 해가면서 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주 홍구멍이 났을 거야 라고요. 남편이 선물로 들어온 옷이고 옷이지 무슨 그런 미신을 믿냐며 뭐라고 하는데도 신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의 무례함은 점점 더 도를 지나쳤어요. 남편의 집안은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 저는 유일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소박하고 단촐한 상을 원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삼색나물과 동태전 정도만 하면 됐어요. 밥과 국은 남편이 담당했고요. 그리고 시모의 첫 제사상을 지낸 후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엄마 첫 제사인데 얼굴도 안 비추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사상을 사진 찍어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상차림이 이게 뭐냐면서 올케가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사진 보니까 정말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다고 답장이 와 있었어요. 남편이 무례한 건 누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신우가 걔 엄마 제사 진심으로 지내는 거 아니야. 엄청 교활한 아주 뱀 같은 여자애니까 너도 조심해라고 답장이 왔더군요. 이제는 시어머니 노릇도 못해서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비록 우연히 본 문자지만 이런 내용까지 본 이상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핸드폰을 보게 된 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난 도저히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자기 누나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자기는 시집도 못 갔는데 우리가 잘 사는 걸 보니 배가 아픈가 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나한테 한마디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지금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신우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걸어서는 신우에게 왜 내 와이프를 뱀 같다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한다는 말이 너 어려서는 내 말에 한마디 반항도 안 하더니 올케 만나고서부터 변했다고 그게 다 올케 새치여에 놀아나서 그런 거야라며 혓바닥 놀리는 게 뱀이지 사람이겠냐고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누나 아무래도 정신병이라고 이거 제발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하라고 악을 쓰더군요. 둘의 대화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던 나에게 굳이 자기 남동생을 소개시켜놓고 이제 와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나 보더라고요. 아마 신우는 학원에서 보이는 저의 단편적인 이미지만 보고는 말 잘 듣는 올케를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학원에서 신우를 직장 동료로 만났을 때는 이런 또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다시 신우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마누라 혹시 산후우울증 아니야? 그것도 정신병이야 라고요. 제가 애 낳은 지 2년인데 무슨 갑자기 산후우울증 타령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터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신우와 보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때 받았던 2천만 원도 원래는 돌려주려고 따로 적금 들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자기가 그 돈을 줬으니 시어머니 노릇하겠다는 말이 충격적이어서요. 나중 가면 그 돈을 이유로 어버이날에 용돈까지 달라고 할 것만 같아서 당장 형편은 아쉬웠지만 차라리 신우와는 어떻게든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줄 요량으로 모으고 있던 돈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돈도 안 주려고요.
그동안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상대로 신우는 남편의 통보를 받자마자 또 남편이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아주 지내 가족의 탄탄한 유대감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도를 넘어선 저를 향한 비난과 험담이 계속되니 저도 말을 아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돌려받아 신우에게 인사를 건네니 "네가 전화를 왜 받아?" 하는 느낌으로 흠칫하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저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고 말을 했지요. 신우는 어디 시집 온 여자가 건방지게 오라가라 하느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제가 형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어디시냐고 물어봤죠. 자기가 성질을 내고 있으면 제가 쫄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게 나가고 직접 만나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신우가 더 겁을 먹어서 만남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뭘 잘못하고 뭐를 못해서 계속 이러시는 거냐고 계속 다그쳤어요.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니 신우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신우도 제가 하는 말에 압도가 되어서 그런가 쩔쩔매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제 기분 살피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겁을 먹었는지 어버버대면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걸 보니 제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의 누나로서 책임감을 느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으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 둘 사이가 좋아 보여서 질투가 나서 그러시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둘 다냐? 하고 물어봤어요. 신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전화가 다 끝날 때쯤이 돼서는 "내가 그랬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해." 하면서 제게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충분히 참교육을 시켜준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칼같은 차단으로 신우의 이간질은 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이나 전화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해할 일도 없고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 남동생의 일이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는 와중에 신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또 지나치다 보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저희 앞에 다시 평범한 누이와 동생, 신우이와 올케 사이가 되길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 신우를 환영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신우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한동안은 신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남편과 제가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갓 20개월 지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이후로 생각 없는 손이 신우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주선으로 마련된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경적인 부분에서는 한쪽이 처질 것 없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순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비록 6개월의 짧은 연애였지만 남편의 성품을 엿보기엔 충분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모든 게 원만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시집 안 간 누나가 둘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이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니깐요. 큰 누나는 남편보다 7살이 많았고 작은 누나는 4살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요. 시모는 막내 아들인 남편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긴 하지만 남편이 늘 적정선에서 잘 정리하고 있기에 이 부분으로 인한 갈등은 크지 않습니다.
큰 신우는 다른 사람들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가 먼저 큰 신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나는 좋은 뜻으로 도움을 주는데 너는 왜 그걸 거절하냐는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자기만이 이 집안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저와 남편이 결혼식장을 고르던 때였습니다. 모든 예비 신부들이 그렇듯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당시 신우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자기 회사랑 연계된 회관이 가성비가 좋다며 거기서 견적을 뽑아왔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신우에게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식을 올리려고 한다니까. 새로 시작하는 커플이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냐더군요. 그러면서 여기도 깨끗하고 좋다고 계속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하고 대화를 대충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 신우가 자기 마음대로 예약금을 걸어놓고 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남편에게는 아들 장가 보내는 기분이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래요. 제가 남편에게 왜 신우가 나서서 우리 식장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누나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 입장도 고려해서 신우가 예약한 회관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상의도 없이 계약한 사진작가 때문이에요. 저는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엄청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며 또 자기 마음대로 계약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그 계약 물러달라고 했어요. 신우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럼 계약금은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돈 물어줬습니다. 덕분에 쓸데없이 돈만 버렸어요. 신혼여행도 회사 휴가 때문에 어디 길게 갈 상황이 못 돼서 결국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목적지를 바꾼 것도 서운하고 해서 숙박만큼은 좀 근사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풀빌라 독채하고 스포츠카 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신우가 또 어디서 조사를 해왔다고 남편을 통해서 견적서를 주더라고요. 열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딱 봐도 무슨 펜션에 경찰을 찾아와 놓곤 이게 가성비가 좋대요. 이번엔 남편이 신우한테 우리가 무슨 수학여행 가는 건 줄 아냐면서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참견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허세나 부리는 김치녀 마누라 얻어서 우리 막내 조만간 거지가 되겠다 하며 혀를 차대요. 솔직히 그때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아주 뒤집어 놓았어야 했는데 일 크게 만들기 싫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기긴 했습니다. 게다가 하루는 저희 월급 관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무슨 엑셀로 가계부표까지 만들어 왔어요. 무슨 식비는 얼마, 공과금은 이 정도로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받아본 순간 이 결혼은 못할 결혼이다 싶어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신우가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관여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신우도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꼭 하라는 건 아니었다면서 저한테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래요. 자기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고요. 자기가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직업병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아직 어리고 모든 게 새로울 법한 저희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절대 관여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신우의 직업을 비웃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렸고 1년이 지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라 그런지 시부모님도 신우들도 엄청 예뻐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저를 또 미치게 하네요. 원래는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도 무섭고 해서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데 저랑 친정엄마한테 육아 훈수를 얼마나 두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눕힐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한다. 또 출산한 산모한테는 이런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잔소리를 얼마나 하던지요. 결국 제가 남편을 통해서 신우 좀 그만 오게 하라고, 우리 엄마도 나도 불편해 죽겠다고 한 소리 하고 나서야 발길을 멈추더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시모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무조건 시자라고 세우 눈하고 보지 말고 신우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줄 수는 없냐는 거죠. 가뜩이나 저희 친정엄마도 이 상황에 엄청 열받아 계셨는데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집안 싸움 날까 싶어서 꾹 참았네요. 게다가 집 문제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소유의 30평대 아파트가 있었지만 신우의 직장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신우들이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집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단 큰 신우 소유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벽지라도 새로 바르려고 하자 벽지 고르는 날까지 전화해서는 실크 벽지 말고 포인트 벽지로 해놓으라고 지시를 하더군요. 게다가 세대주 문제 때문에 아이 병원 갈 때나 통장 만들 때 관계와 긴증명서도 떼가야 했고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신우가 아파트 팔아서 어디다 투자한다고 하는 덕에 원래 남편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짐을 또 다 안 빼가더라고요. 방이 3칸인데 한 칸에 본인이 쓰던 가구를 다 두고 갔더군요. 저희도 아이방으로 써야 해서 가구를 치워달라 부탁하니 그 침대는 200만 원이나 준 거라 버리면 안 된다고 저희더러 쓰래요. 신우가 쓰던 침대를 저희가 왜 쓰나요? 결국 저희 돈 주고 사람 불러서 시부모님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가 자야 엄마도 잘 수 있잖아요. 간신히 재운 아기가 깨면 정말 그날 잠은 다 잔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밤 10시에도 집에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꼭 초인종을 누르고 문도 두들겨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 있는 것 같다면서요. 이미 짐은 시댁에 다 옮겨놨다고 해도 자기가 한번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밤 10시에 찾아와 불 훤히 켜놓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요. 지금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하나 보러 온 건가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영상통화도 시도 때도 없이 걸어요. 아기 자는 거 보고 싶다. 아기 씻는 거 보고 싶다. 심지어 한 번은 저녁 6시에 아기 재우는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저희 집에 들렸어요. 저희 집이 무슨 공중화장실도 아닌데요. 집에 오면 손도 안 씻고 아기를 만지는 일이 부지기수고 안방에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고 정말 신경 쇠하게라도 걸리겠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감기를 걸렸는데 그게 신우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결국 남편한테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이 증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누나한테 나를 세우냐고 해요. 하지만 남편도 찜찜하긴 했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 하기는 했나 봅니다. 신우가 그 이후로는 아기를 만질 때 좀 조심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가 10번을 싸우면 그중 9번은 꼭 신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저희가 그렇게 싫은 티를 내도 못 알아들어요. 눈치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화를 내냐는 게 기본으로 머릿속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말에도 같이 뭐 먹을 거 해먹자, 같이 장 보러 가자 난리예요. 올 여름에는 시댁 식구 다 같이 여행도 가자면서 갯돈을 모으자고 하질 않나. 자기 말로는 자기는 시자 소리 나오는 신우 말고 저한테 언니가 돼주고 싶다는데 저는 이제 시자 들어간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네요. 결국 얼마 전 갯돈을 왜 입금 안 하고 있냐는 이야기가 발단이 되어 신우랑 한판 붙었네요. 신우한테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한테 윗사람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보다 몇 년을 더 살았으니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 않겠냐고요. 저도 듣다 도저히 이렇게 말해서는 이 대화가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시집도 안 가보고 출산도 안 해보고 애도 안 키워봤잖아요. 저는 지금 다 제 손으로 직접 해나가고 있고요. 제발 신경 좀 꺼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제 신우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네 마누라가 나한테 신경 끄라고 그랬다고. 어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그래서 네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다행히 신우의 만행을 옆에서 쭉 지켜본 남편이 신우에게 그러니까 제발 관심 좀 끄라고, 누나가 아무리 그래봤자 좋다 하는 사람 없다고 했대요. 그러자 신우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난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아니 7살 차이에 무슨 아들처럼 키웠다는 건지.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어려웠던 적 한 번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그냥 내가 결혼하니까 어머니가 안 하는 시자짓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언제부터 누나가 날 업어 키웠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누나 때문에 내가 이혼해서 와이프의 애까지 잃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하는 거 눈치챌 거냐고 하니 신우가 아차 싶었는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신우도 저희 부부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는지 요새는 연락이 뜸하긴 합니다. 신우 문제로 남편과 이혼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정말 살 것 같네요. 남편과의 다툼도 거의 없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신우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신우가 막내 동생인 남편을 아끼는 마음에는 저도 거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표현 방법과 상대가 어긋난 것일 뿐이라고요. 신우가 저희 인생에 개입해서 조종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저도 굳이 일부러 남편을 가족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신우와도 가족된 도리만큼 가끔씩은 교류를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별일 없이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반년 조금 넘은 30대 주부입니다. 제 속옷 서랍장까지 손대는 시모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4살 차이로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가가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서로 반반 결혼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집에서 시댁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제가 나서서 굳이 시댁 근처로 고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먼 지방에서 지금 사는 지역으로 올라와 취업을 한 경우였고 남편 역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서 남편의 통근을 위해 온 가족이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을 고르는데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편과도 몇 번 이야기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결혼하자마자 한 달은 제 눈치를 보신 건지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좀 지난 후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희 부부 퇴근 시간 비슷하게 혹은 그 이후에 방문을 하십니다. 어떤 날은 집 앞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부부보다 일찍 오셔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일도 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유는 시모가 비상시 만일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집요하게 요구하셨거든요. 저희 둘 다 맞벌이다 보니 아침은 보통 간단하게 챙겨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놓고 출근하게 되는데요. 시모가 온 날이면 설거지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바쁜 저희의 사정을 배려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모에게 받은 연락들은 왜 우리 아들 밥을 그렇게 부실하게 챙겨 먹느냐, 어쩜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느냐, 여자는 바깥일보다 남편 내조를 잘하는 게 멋있는 거다, 이런 식이세요. 저도 시간이 있을 땐 인터넷이든 책이든 보고 남편에게 뭐라도 만들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근무 시간표는 고정적이고 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건데 시모는 그런 사정은 생각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설거지를 하시면서 뭘 그리 많이 보셨는지 잔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도 하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시모에게 저희가 맞벌이라 힘들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대응해 보았지만 시모가 맞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하래비라도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대요. 밤을 새서라도요. 이러한 실랑이가 있으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엄마 빨리 집에 가라며 시모를 내보내기에 급급합니다. 제 입장에서 한마디 해명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3개월쯤 지속되어 결국 제가 남편에게 정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시모가 저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저더러 조금만 이해를 해달랍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 않냐면서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산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남편과 합의 끝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 싶어서 간이 시모가 울며불며 드러누워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젊은 사람이 생각해주는 사람 마음도 모르고 예의도 없다며 별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에게 남편도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결국 그 이후로도 시모는 계속 멋대로 찾아와서 제 살림에 손을 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백화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승진하면서 제가 근무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시모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마주칠 일이 없으니 이제 문자로 전화로 잔소리를 하시네요. 업무 중이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본인이 연락하고 싶으시면 시도 때도 없이 하십니다. 내용은 늘 같아요. 남편을 잘 챙기라고요. 밥도 잘 먹이고. 한 번은 같이 맞벌이를 해도 생활하면서 내 아들이 번 돈을 쓰지 않느냐. 그만큼 밥도 잘 챙겨 먹이고 내줘도 성심성의껏 해라. 그게 여자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내조를 잘하면 그게 다 복으로 돌아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요즘에는 시모가 제 물건에 손을 댄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깔끔하게 서랍안을 정돈하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서랍 속 물건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크게 티가 나게는 아닌데 주인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화장대 위 기초 제품들의 위치가 바뀌는 일도 있고 서랍장 옷장 안에 옷들의 배열이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도요. 남편에게 혹시 시모가 안방에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냐 물으니 저더러 증거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있더라 설명을 하니 저더러 네 기억이 100% 맞다고 어떻게 장담하냐고 저더러 적당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그동안 시모에게 받은 문자들과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점점 퍼렇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정도로 널 힘들게 하고 계신지는 몰랐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더 이상 우리 집에 방문하지 마시라고 일러라. 당신이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면 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안방 문은 잠그고 다니겠다고요. 아침 식사도 각자 회사에 가서 해결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뭔가 마뜩찮은 눈치긴 했지만 결국 수긍했고요. 그렇게 문을 잠그고 출근하기를 일주일째 되던 오후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으니 다짜고짜 비명부터 지르셨습니다. 안방문을 잠궈둔 건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 너희 집에 왔는데 안방문이 안 열린대요. 너 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잠궜냐며 기분 나쁘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방에는 왜 들어오려고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내 아들 방 내가 내 손으로 정리 좀 해준다는데 그게 꿈냐더라고요. 본데 없이 잘한나 살림도 모같이 해서 도와주는데 저더러 삐딱선을 탄다나요. 저는 정중하게 안방은 부부의 개인 공간이고 어머님의 도움 없이도 제가 잘 정리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달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자기를 도둑 취급하냐고 또 혼자 마음대로 오해를 하시더군요. 제가 도둑으로 모는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라 하자 내 아들 집에서 사생활이 어딨냐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더군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전화 끊고 시모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에 방금 있었던 일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그냥 무시하고 냅두랍니다. 제 풀에 지쳐 그만두실 거라고요. 남편의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저도 어떻게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과 시모가 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모가 저더러 저 미친 것이라며 저한테 달라들더라고요.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요. 제가 얼른 몸을 피하고 남편도 시모를 붙잡으며 저더러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방 문고리 쪽 나무에 선명한 흠집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마 시모가 잠겨있는 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이걸 보자 시모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더러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는데 이혼 타령이냐며 당장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래요. 남편도 지금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힘도 자신도 없다. 이혼 서류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확인하고 재산은 반반 결혼했으니 반반 나누면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집만 대충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휴가 내고 친정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만은 하지 말라던 친정 부모님도 제가 문자와 전화 내역을 보여주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서류도 전달해야 했으니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경솔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반년 동안 시모의 언어폭력과 사생활 침해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리고 당신 태도가 너무 미적지근하여 결국 일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서류 주고 남편하고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일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이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테지만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니 그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